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에 모두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소갈이가 크다고 합니다. 이 상황 한번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고 단계 방역 수칙이 적용되면서 이 결혼식을 축하해줄 하객 인원도 제한이 생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친족만 49명으로 이렇게 제한되게 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도 이 친구나 직장 동료 초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3차 대유행 당시에도 50인 미만 이렇게 인원만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9인의 친족이라는 이 새로운 조건이 붙은 건데요. 즉 식장에서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일륜지 대사를 너무 과도하게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혹시 친척분들과 좀 이렇게 자주 교류하시거나 연락 좀 하시나요? 아무래도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연락을 좀 자주 하지는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랑 훨씬 더 많이 연락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친구나 아니면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훨씬 더 이렇게 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결혼식 참여 기준으로 친족만 제시한 걸 두고도 이 혈연 중심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자주 연락하는 친척들을 다 더해도 49명이 안 된다. 친구와 동료를 포함해서 이 49명으로 정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인 거죠. 게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연은 5,000명까지 되는데 왜 결혼식만 쥐어짜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런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콘서트 같은 공연장은 이 5,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식 대신 콘서트를 열면 되는 거냐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방역 당국이 이렇게 친족 참석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역 당국은 이 결혼식에 친족만 참여하게 한 데 대해서 모임을 최대한 안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업 현장이 아닌 비필수적인 영역에선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산세를 꺾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이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예비 부부들로서는 당장 며칠 안 남은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고민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척만 그것도 훨씬 더 적게 초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미 계약된 예식장 비용이나 또 부대 시설 사용에는 비용 차이가 없어서 불만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사람 없이 치른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비용은 많이 든다는 점이 예비 부부들의 원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49인 미만이 와도 200명분 식대 지불, 작년부터 1년 넘게 준비해온 제 결혼식 얘기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예비 신부의 청원글입니다. 밥값이 결혼식장 대관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구조 때문에 하객이 있건 없건 혼주가 예약한 음식을 모두 이렇게 값을 내는 형식이라 그렇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몇 천만 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부부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해당 글에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네, 하객 제한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인데 여기에 또 금전적인 피해까지 보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렇게 대안을 내놨는데요. 네. 예식업계 등의 위약금 없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른바 감염병 발생 시에 위약금 감면 기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친족 49명이 참석 제한을 받는 예식업의 경우에는 4단계 발동 시에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낮추는 등의 계약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더불어 돌잔치 등의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가 있는데 사실상 행사가 불가하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갑자기 거리두기가 올라가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공정위에서 이런 조치를 내리긴 했는데 사실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난해에도
이 공정위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이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도 예비 부부들이 오롯이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예식장별 계약금이나 위약금 발생 규정이 서로 다른 데다가 공정위의 지침 역시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효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식장 측은 미리 대량으로 꽃이나 식자재를 주문해서 환불이나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예비 부부들만큼이나 예식장 사업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답답한 건 예비 부부뿐만이 아니겠죠. 이 하객 49명 제한 조치에 결혼식 연기와 취소가 잇따르면서 웨딩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장기간 경기 침체 여파로 해마다 결혼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결혼식 하객 수까지 이렇게 장기간으로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영난이 심각해져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겁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대 비용이 들어가는 웨딩 산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에 아주 민감하다 보니까 내년도 경기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달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신 장기 카드 대출인 이 카드론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카드사들과 은행들이 카드론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나섰습니다. 한 은행의 카드론 최저 이자율은 연 3.51%로 내려갔고 일부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율 역시 최저 연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보통 연 2% 중반에서 이 4%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카드론 금리와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불과 1~2% 정도밖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카드로는 시중은행보다 돈을 빌리기는 쉬운데 평균 금리가 10%대로 높아서 불리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카드론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대출 상품 중에 하나였죠. 네. 하지만 정부가 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은 최저금리를 낮춰서 은행 이용이 어려워진 고신용자를 끌어들이기에 나선 겁니다. 카드론에는 예외적으로 내년 7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추가 대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몰리면서 카드론 잔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약 33조 1,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매번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예비 신랑 신부에게는 밝은 미래만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